아, 이 문장이 이상하네. 지워야겠다. 아니다. 그냥 보내자.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나 지그신가요? 간단한 카톡 한 줄을 보내는데도 10분을 고민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는데도 1시간을 망설이고, 회의에서 한마디 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어버린 경험.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거 끝까지 봐야 하나?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아니야. 도움될 것 같긴 한데. 바로 그겁니다. 당신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머릿속의 그 끝없는 내적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곤한 내면의 목소리와 제대로 대화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보세요.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합니다. 이게 맞나 틀렸나 고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실수하면 창피해.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어. 이 목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가족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얌전해야 예쁨 받는다는 메시지. 학교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부끄럽다는 분위기. 사회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면 배제된다는 신호. 문제는 이 목소리들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실제로 우리는 약했습니다. 어른들의 승인이 필요했고, 집단에서 배제되면 안 되었죠. 그래서 뇌는 학습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실수를 방지하자. 그러면 안전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보호 시스템이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연기가 조금만 나도 계속 울리는 것처럼요. 이 내면의 검열관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근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입지? 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했던 말 중에 이상한 거 없었나? 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두 번째, 과잉 반응합니다. 친구가 답장을 30분 안에 안 보내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너무 나섰나? 걱정합니다. 실제 위험도는 1인데 위험 신호는 10으로 보냅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자입니다. 80%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완벽하게,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만 외칩니다. 네 번째, 미래 예측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만약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의 97%는 헛수고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걱정합니다. 왜일까요? 다섯 번째,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고, 검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처럼요. 그렇다면 이 내적 검열은 정확히 어떻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정신적 멀티태스킹을 강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표정이 이상하지 않나 체크. 다음에 할 말 미리 준비. 방금 한 말이 적절했는지 평가. 상대방의 반응 분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추측. 즉,
하나의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5에서 6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도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느려지고 뜨거워집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결정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하루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런데 내적 검열관이 활성화되면 아주 작은 결정도 복잡해집니다. 점심 뭐 먹지? 라는 간단한 질문이. 이거 먹으면 살찌나?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비싸면 어쩌지? 맛없으면 후회할 텐데.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감정 억압을 일으킵니다. 화가 나도 화내면 안 돼라고 억누르고, 슬퍼도 약해 보이면 안 돼라고 참고, 기뻐도 너무 티내면 안 돼라고 조절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마치 풍선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압력이 필요하죠. 이 압력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네 번째, 완벽한 연기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완벽한 나를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장인, 가족 앞에서는 완벽한 가족 구성원, 친구들 앞에서는 완벽한 친구, 연인 앞에서는 완벽한 연인. 하지만 연기는 피곤한 일입니다. 배우들도 촬영이 끝나면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카메라가 꺼지지 않는 무한한 촬영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피곤한 내면의 목소리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목소리를 인격화하기.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에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걱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실패할 거야가 아니라 걱정이가 또 실패한다고 한 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목소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가 나타나면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걱정아, 고마워.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좀 쉬어도 돼. 두 번째 방법, 80%를 적용하기. 완벽주의를 포기하고 80% 완성도로 실행해 보세요. 카톡 메시지를 80% 만족스러우면 보내고, 옷을 80% 마음에 들면 입고 나가고, 아이디어가 80% 괜찮으면 제안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80%와 100%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요. 세 번째 방법, 실험적 사고 도입하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실험해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회의에서 한번 먼저 발언해보는 실험. 평소보다 10분 일찍 퇴근해보는 실험.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는 실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보는 실험. 실험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결과가 중요하죠. 네 번째 방법, 메타인지, 기술 개발하기.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또 과하게 걱정하고 있네. 아, 내가 지금 완벽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이나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자기 연민 연습하기.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말해보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하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하지만 자신에게는 어떻게 말하나요? 바보야.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이제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말해보세요.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 에너지가 되돌아옵니다. 검열하고 걱정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실제로 중요한 일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더 본질적인 것들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 변화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실수를 해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도 괜찮아, 배우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완벽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믿는 것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때로는 다시 예전에 걱정 많은 나로 돌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 내가 또 걱정이에게 휘둘렸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드럽게 자신을 이끌어주세요. 네 번째, 변화 삶의 재미가 돌아옵니다. 검열과 걱정에 빠져 있을 때는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유를 찾기 시작하면 삶이 다시 재미있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린 시절의 그 자유로움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들도 함께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웃기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가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것이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완벽해서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불완전함과 서툼까지도 사랑하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내면의 검열관과 협상해 보세요.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매일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평소보다 10%더 솔직하게, 평소보다 10%더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10%더 자유롭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던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당신의 내면이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들 때 오늘 하루도 나 자신과 잘 지냈다고 뿌듯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